안녕하세요. 도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 사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화로만 지금 네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은, 이 사화의 어떤 기본적인 핵심 이론, 기초 이론에 대해서 어떤 계절적인 의미, 시간적인 의미, 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은 또 뱀이죠. 사화는 뱀의 어떤 물상, 사화가 가지는 물상, 지장간이 품고 있는 어떤 의미, 이런 것에서 설명을 드렸고, 세 번째 시간은 사화를 지지로 갖고 있는 을정, 기신계, 천간과 이어지는 을사, 정사, 기사, 신사, 계사, 일주에 대한 대략적인 핵심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지의 사화와 어떤 형성되는 다른 지지 글자와의 합형충파에 대해서 간단하게 핵심만 한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인사. 자, 인사하면 여러분들 뭐죠? 인사형이죠, 형. 인사형입니다. 형은 서로 조정하고, 자, 조정하고 맞추고 깎고 하는 그런 과정. 이게 뭐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이게 뭐 소송, 그쵸? 구설, 또 골치 아픈 일, 인사형. 이게 또 뭐 수술로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수술. 그래서 인사에 어떤 글자가 있으면 형이구나, 여러분들. 인사신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사명이죠. 사명이 형성되지만 인신도 충형이 되는 것이고요. 사신도 합형도 되는 거고, 인사도 형으로서 어떤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목도 인옷을 인묘진의 생지고, 사는 사유축 또는 사오미의 생지로서 강한 양기가 가장 강한 글자가 부딪힘으로써 서로 좌충우돌을 하는 거죠. 좌충우돌을 한다. 왜냐, 강한 양기의 사생지끼리 서로 어떤 글자의 합이라든가 조정통제가 잘 안 되니까 내가 더 세다, 내가 더 활발하다, 내가 먼저 갈 거다, 막 그런 어떤 형상이라 형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묘사. 상생상극으로 보면 이 목생화를 해야 되죠. 목생화를 해야 되는데, 이 묘는 쓴목입니다. 쓴목. 습기를 머금고 있는 목이라 사화, 태양빛. 이게 이제 사화 같은 경우는 빛이 대략 한 80%, 그렇죠? 열이 한 20% 정도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고요. 자, 오는 반대죠. 빛이 한 20%, 열이 80% 정도 이렇게 뭐 형성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수리적으로 좀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 충묘사는 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묘목은 또 왕지죠. 왕지입니다. 묘목은 왕지고, 사화는 또 생지인데, 이 사화는 또 금을 장생시키는 글자이기도 하니까 이 묘목 입장에서는 이 금기운을 그닥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묘사는 격각입니다. 격각. 자, 어떻게 격각이냐? 해묘미 운동을 하죠. 묘는 해묘미 목 운동을 하는 것이고, 사는 사유축 금 운동을 시작하는, 그쵸? 목하고 금은 계절적으로 봄과 가을, 서로 반대되는 글자입니다. 가는 방향이 완전히 다른 거죠. 이거는 상승하고 올라가려고 하는 목의 기운, 사유축은 하락하고 수축하는 기운이니까 계절적으로도 반대라, 이 격각, 묘사, 이게 칩성을 떠나서 격각의 글자가 있으면요, 지체, 지연, 일이 잘 순탄하게 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 해석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묘사하면 격각이구나,
목생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빨리 캐치해서 통변에 응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진사. 자, 진사하면 또 탁 떠오르는 게 뭐죠, 여러분? 이거 뭐 십성으로 따지면 화생 토 해가지고 이게 뭐 생을 해야 되겠지만, 진사는 일단은 지망입니다. 지망, 천라 지망해. 그렇죠? 천라는 뭐죠? 천라 술해죠. 술해. 음해 세계로 가는 출입문 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망은 일단은 이게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좀 일이 안 풀린다. 지망, 그물에 걸린 것처럼 그물에 걸렸다. 답답한 거죠. 심하면은 이게 구속, 수감, 병원에 입원, 그쵸? 그 다음에 이게 잠수 탄다 그러죠? 이런 쪽으로 이렇게 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진사에서는 진은 이제 목에서 화로 넘어가는 어떤 그런 활기찬 세계로 세상으로 나가다 보니까 경험 부족, 병화 기준으로 진은 반대고요. 그쵸? 사화는 걸록이죠. 12운성으로. 그래서 힘은 있고 나가긴 하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 거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글자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진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사사. 자, 사화가 두 개가 있으면 어떤 모습일까요? 사화. 두 개 글자가 있으면 병존, 뭐 사사병존, 진진병존 뭐 하는데, 일단은 활동성, 역마성, 이게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사화가 많으니까. 뱀이 두 마리다. 그럼 권력성, 권력, 욕심. 그 다음에 뱀이 두 마리니까 좀 허풍. 이 사화가 두 개가 있다 그러면 좋은 기능도 올라가긴 하겠지만 어떤 부정적인 의미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면 과유불급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겉으로 드러나고 나대고 해서 조금 실속이 없어질 수도 있겠다. 그렇죠? 너무 역마성이 강해서. 근데 좋게 쓰이면 무역이라든가 막 이런 쪽으로도 잘 쓰일 수는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두 배가 된다. 사사. 뱀이 두 마리. 장어를 많이 먹겠나요? 뱀장어나? 사화. 그 다음에는 사오. 사오는 일단 화 방압. 이 강해지는 거죠. 자, 그럼으로써 화기운이 강해진다. 그러면 활동력이라든가 어떤 중심, 뇌 위주로 막 돌아가는 어떤 그런 게 강해지고, 화가 강해짐으로써 상대적으로 금기운이 약해지는 거죠. 금을 잘 쓰시는 분들은 좀 금기운이 약해진다. 화가 너무 강하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다혈질, 그쵸? 화낼 일도 많고 막 폭발. 그러니까 화가 금하니까 이제 또 이게 입체적으로는 심장이 되는 거죠. 심장 혈관계. 화병 터질 수도 있고요. 심근경색 이런 게 대운이나 세운에서 만나게 되면 그렇던 좀 안 좋은 영향도 있을 수 있다. 일단은 사오미 방압으로 또 화기운이
강해지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은 미토. 자, 미토. 자, 4오미. 왕지 빠진 화, 여름. 네, 방합이구나. 근데 수기가 하나도 없죠? 자, 사무, 경병이고요. 미토는 정을기니까 수기가 없어요. 조열하다. 수기 부족하다. 부족한 게 아니라 아예 없는 거죠. 조를 맞추려면 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기운이. 이런 분들은. 그리고 삼이 같은 경우는 왕지이기도 하죠. 왕지 빠진 여름에 삼합이기도 하지만 격각입니다. 또 이게 격각, 지연지체. 사오면 사유축의 금의 운동을 하는 글자고요. 해묘미는 목의 운동을 하는 글자죠. 아까 얘기했던 금과 목의 어떤 서로 상충되는 방향성이 다르다, 코드가 다르다 해서 그래서 이 방합이 혈연, 지연, 학연, 가족적인 목적성이 없는 합이지만 이렇게 왕지가 빠졌기 때문에 오합지졸로 제대로 어떤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없는 모습이 격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다음은 사신. 사신이 이게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글자입니다. 사신. 사신. 제 사주 지지에도 사화와 이 신금이 있긴 한데, 사신은 일단은 딱 보면 사신 합 6합 되는 거죠. 사신형. 나중에 또 파도 됩니다. 사신 합형 파. 그래서 사신은 일단 생지길인데 공통점은 금에 있는 거죠. 자, 경금을 사화는 생하기도 하지만 화가 금을 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선합 좋아서 육합 너 없으면 못 살아 하는 어떤 육합, 그러다가 또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다 깨져, 어떤 이런 순서를 겪게 되는 사신 합평파. 그리고 이 사신의 글자는 빠릅니다. 정광석화. 그리고 아주 결단이 뭐죠? 금이죠. 금을 장생시키기도 하고 금이 봉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맺고 끊는 거. 그것은 칼입니다. 아주 칼처럼 한다. 그리고 사신은 또 물상으로 쓰이면 이게 일단은 항공기, 그쵸? 이 신금의 어떤 이 로켓 물상이죠. 로켓 물상에 이 하늘로 쭉 올라가는 항공기, 그 다음에 선박, 기차, 그리고 엄청 빠르다. 뭐죠? 통신, 인터넷. 임대로도 쓸 수 있다. 그리고 사신은 또 어떤 기능이 있냐면 어떤 퇴마, 그렇죠? 신들리거나 빙의된 거 퇴마하는 어떤 엄청 날쌔기 때문에 이 사신이나 어떤 축술미를 갖고 있으신 분들도 퇴마성을 좀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신의 글자는 합평파가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어떤 조정하고 깎고 서로 생지의 만남이니까. 그렇지만 또 합을 한다, 육합. 나중에는 파의 어떤 현상도 일어날 수 있는 글자다. 이렇게 여러분들 쉽게 간단하게 이해를 일단은 하고 계시면 됩니다. 사신, 그 다음에 사유. 다음은 사유.
사유하면 여러분 뭐가 떠올라? 사유축 하면 금이죠. 자, 금사막. 자, 이렇게 있으면 사화는 화의 기능보다는 금의 기능이 강화되는 겁니다. 금의 어떤 장생지, 생지 기능이 강화되는 글자구나. 그리고 금을 하기 위한 이게 지살로서 홍보, 그쵸? 홍보하고 광고하고 시작하고 하는 어떤 그런 활성기체로서의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글자로서 금, 뭐를 위한, 금을 위한 그런 기능을 하는 글자로 작용한다. 그쵸? 사유. 자, 그 다음에는 사하면 유, 이제 사술. 자, 사술하면 또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사술. 사술하면 여러분 뭐가 떠올라야 되죠? 사술? 사술. 원진, 기문. 탁 떠올라야 됩니다. 사술, 원진, 기문. 원진도 6개, 기문도 6개. 자, 원진, 기문은 여러분 제가 이제 나중에 강의를 하겠지만 원진하고 기문이 중복되는 게 4개가 있죠. 일단 사술은 원진, 기문이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신통력이 또 있고, 이거 돛줄이라고 하거든요. 사주에 사술이 있으면 아주 신통하면서 뭔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도 되고요. 이게 어떤 원진, 기문 작용이 있느냐. 이 사화가 하늘로 올라가면 병화가 되거든요. 병화는 술토의 인묘가 됩니다. 병술. 그래서 이거를 인묘형 원진, 기문이라고 뭐 할 수도 있어요. 인묘형. 내가 빠져드는 거죠. 그럼 이제 집착, 집중, 몰입. 이게 일에 몰입을 하게 되면 이게 도인이 되는, 도인, 장인.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사람의 집착을 하게 되면 이게 스토커가 됩니다. 스토커. 그래서 사술, 원진, 기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술, 원진, 기문. 근데 어떤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 사주명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돛줄이 터지는 어떤 그런 성분이 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핵심적인 것만 짧게 이렇게 하려고 지금 다른 부연 설명은 거의 빼고 핵심적인 제가 알고 있는 내용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사해 하면 뭐가 또 떠오르죠? 사해? 사해는 충이죠. 충은 이별, 변동, 사고, 기타 등등 어떤 그런 서로 힘과 힘의. 그래서 수국화를 해서 사화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닌가요?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천간에 임수하고 병화가 있을 경우에는 수국화, 생극제와의 운동이 일어나지만 지지에서는 순수한 생극제와의 운동이기보다는 서로 치고받는, 같은 어떤 힘으로서의 치고받는 어떤 그런 게 일어나는데, 왜냐면 사는 지장간이 무, 경, 병이라고 하고요. 자, 해수는 무, 갑, 임을 지장간으로 갖고 있죠. 서로 완전히 반대의 성분이죠. 자, 사유축은 금의 생지고, 해수는 해묘미 목의 생지입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새로 시작하는, 어떤 기운은 올라가려고 하는 시작 기운이고 어떤 기운은 내려가려고 하는 시작 기운끼리 부닥치니까 이게 큰 충돌이 사단이 나는 겁니다. 사해충. 그래서 이게 보면 일단은 금극목을 해버리죠. 그러면 목국토 해버립니다. 목국토. 그러면 또 이게
그러면 토국수를 또 뭐 해버리기도 하고, 그쵸? 그 다음에 수국화를 또 뭐 치고받는 어떤 그런 현상이 지장간에서 막 일어나니까 사해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충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간단하게 한번 제가, 충은 서로 반대 방향에 있는 글자의 기운의 충돌입니다. 그래서 어떤 원을 이렇게 좀 제가 그려볼까요? 자, 원이 있다 그러면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축, 이런 기운이 있으면 서로 반대 기운이죠. 바라보고 있는 좌우충, 그렇죠? 왕지의 묘유충, 그 다음에 생제 인신충, 사해충, 진술충, 충미충, 이 반대 글자의 어떤 충의 기운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충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고요. 자, 사하고 자. 사하고 자는 크게 뭐 관계가 없을 것도 같지만 이거는 태합이라고 합니다. 태합. 태합은 뭔가요? 좀 순수한 합이죠. 순수. 처음 들어봅니다. 왜? 무경, 병. 그러니까 지장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개. 그래서 이 무토와 개수가 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간의 합이 왜 태합이냐? 이게 또 사화가 천간으로 올라가면 이게 병화거든요. 그러면 병자가 정관이면서 12운성으로 태지입니다. 그래서 이 태지의 합이다. 그래서 태합, 순수한 합, 지장간끼리 또 합을 은근 잘한다. 여러분 이렇게 또 사자하면 합이라고 또 읽어줘야 됩니다. 지장간으로. 마지막으로 사축. 사축은 뭐죠? 삼합. 왕지 빠진 삼합이죠. 사축. 그래서 보통 삼합이나 방합에서 왕지가 빠지면 합이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왕지가 있어야 완벽한 반합을 이룰 수 있지만 이 사축 같은 경우는 왕지가 빠진 금의 삼합이긴 한데, 물론 여기에 유금이 들어오면 완벽한 삼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땐 이 사나 축이 전부 다 금으로서 이렇게 어떤 사회성이나 직업성이나 목적성으로 합을 하게 되지만, 이 사축 같은 경우는 왕지가 빠졌더라도 지장간에서 세 글자 중에 두 글자가 은밀하게 아주 강한 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축은 강한 합으로 봐야 됩니다. 무, 경, 병이죠. 축은 개, 신, 기. 자, 일단 합이 어떻게 되죠? 병신합, 그쵸? 무기합 이루어지죠? 경금옥희토는 합은 안 되지만, 이게 합을 또 지장간끼리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축은 완벽한 금, 삼합, 반합이라고 볼 수 없지만 또 엄청난 합을 하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사주풀이 할 때 그때그때 어떤 글자, 두 글자, 세 글자 딱만 잘 조합해서 읽어내도 일단 이게 기초입니다. 기본이 돼야 통변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지의 하평충파의 사와 관련된 것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